헬그룹 이저 문화상품으로 개발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의 빨간 목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도 이 목탁을 보고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지종이 창종 50년 창교절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앞으로 50년은 웅장한 자태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치석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흔한 돌을 보석과 같이 다룬 백제인들의 시각과 뛰어난 석조 테크놀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 3.5m, 가로 22m의 대형 금강경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호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강미선 초대전, 수묵 쓰고 그리다를 소개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습니다. 동지와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는 총 100여 개 사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0명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목탁을 헬그룹 이저 문화상품으로 개발한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인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도 이 수공예품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공스님이 만든 빨간 목탁을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동그랗게 빚은 흙에 손잡이를 붙이고 가운데를 갈라 적당한 두께로 속을 비워냅니다. 그 위에 단청에 색을 입히는 전통 안료 석채를 발라 유약을 입혀 굽기를 반복하니 영롱한 빛깔의 아름다운 목탁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빨간 목탁이라 이름 붙여진 공예품을 능숙하게 만드는 장인은 다름 아닌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 한국 불교를 친근하게 알리고 불자뿐 아니라 비불자들도 사찰에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물 용품들이 우리나라 거는 거의 없고 다 중국 제품들이 일색이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최근 빨간 목탁은 불교 굿즈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시회에 초청되기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송광사를 다녀간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관장도 감탄하며 한국을 알리는 기념상품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물로 그분들이 오셔서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렇게 예뻐해하고 감동을 받을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아주 예쁘다고 칭찬이 많으셨고 또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판매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까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굽는 방법과 시간은 물론 부딪혀서 나는 울림소리 등 시제품으로 몇천 개를 만들고 버리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자공스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화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원래 스님들의 일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일반인들이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이렇게 전통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송광사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나서서 시작해보자라는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만들 때 그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시킬 수 없다는 자공스님. 방 안을 온통 목탁으로 채우며 쉼없이 연구하는 스님의 열정이 빨간 목탁을 한국 불교 대표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밀교 양대 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이 창종 50년 창교절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지난 50년이 종단 초석과 대들보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웅장한 자태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화 의지를 새롭게 다지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교 총지종이 창종 50년을 맞아 어제 총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창교절 유시문을 통해 총지종의 창종은 불교의 현대화를 꾀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사의 밀교를 중흥시킴은 물론이요, 호국 불교와 생활 불교를 표방하며 불교의 현대화를 꾀하셨다는데, 지난 15일 창종 50년 기념법회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와 종단 50년사 봉정으로 창종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차기 집행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종영 법공대종사는 이날 창교절 법문을 통해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세간의 50세는 지천명으로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걸맞는 통찰과 발전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50년의 토대 위에 앞으로 100년은 웅장한 자태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나간 50년이 종단의 초석과 대들보였다면 앞으로 50년, 100년은 층간이 되고 지붕이 되어 웅장한 자태를 갖추는 기회로, 또 법공대종사는 내년은 단순히 창종 51년의 시작이 아니라 창종의 원년과 같이 창종 당시의 정신과 교화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51년의 시작이 아니라 창종 원년과 같이 새로운 총기 1년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과 각오로서 종단 재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한편 지난 15일 제20대 통례원장으로 선출된 우인정사는 오는 27일 새 집행부를 출범하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백제인들은 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술로 승화시켰을까요? 흔한 돌을 보석같이 다룬 백제인들의 시각과 뛰어난 석조 테크놀로지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기술 발전 과정이 백제에서 시작됐고 신라와 일본은 물론 고려시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물, 부여군수리 석조열의 자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큰 바위 사면에 불상을 새긴 예산화전리 석조 사면 불상. 예산군 화전리에 남아있는 불상과 깨어진 상태로 보관 중이던 불두편 등을 접합해 3D 스캔과 프린팅 작업으로 원형을 재현한 겁니다. 예산 화전리 사면 불상은 꼭 전시실에서 보시면 기존의 기술도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기술로 재현했다는 것에 하나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사비고고학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전 백제인 돌을 다스리다에 전시된 불상입니다. 이번 전시는 사비백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석조 테크놀로지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돌을 이제 관찰하는 시각이 달랐고, 그리고 이것을 조각을 해서 다양한 생활 용기나 또 기술적인 그 자료를 집성을 해서 건축이나 사원 이런 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을 소재로 한 기술 문화를 조명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시는 1부 돌을 조각하다, 2부 돌을 조립하다, 3부 돌을 다스리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3부는 돌로 만들어진 불상과 탑 2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탑이 주제인 공간에서는 국립부여박물관 야외정원에서 전시하던 부여구아리 출토 심초석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기술 발전 과정이 백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백제의 탑 조형 테크놀로지가 신라와 일본은 물론 고려시대의 석탑 조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봅니다. 불교 조각 부분에서 다른 국가보다 정말 섬세하고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영상이나 그 유물을 통해서도 실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전은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내년 5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높이 3.5m, 가로 22m의 대형 금강경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작품이지만 관람객들은 바위산 한가운데서 금강경을 마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관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작품 금강경 지혜의 숲. 전시장에 들어서면 관람객들은 미술관이란 공간에서 기암 괴석이 가득한 산속으로 순간 이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면 한지 조각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금강경을 쓴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강미선 작가는 한지를 반복적으로 두드려 밀도 있는 지지체로 만들고 그 위에 먹물로 선염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한 글자 쓸 때마다 그 금강경 기도하는 심정으로 5,149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과정이 작가로서나 또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더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는 금강경의 그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 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학과에서 석사 후 중국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하며 불교 관련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31회 초대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강경 외에도 불교색이 묻어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자승이 당장이라도 비지를 할 것 같은 수묵 작품과 연립 작품들은 수묵의 농담이 어우러지며 추억에 젖게 합니다. 다른 층에 전시된 나한 작품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작품 무언가는 자연의 재료 감을 이용해 황갈색을 뽑아냈습니다. 나한이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표면에 드러난 이 작품은 완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시간이 묻어나며 관람객들이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감물 작업으로 했지만 제 혼자의 작업이 아니고 시간과 자연과 기후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 작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호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불경이나 아니면 이미지들이 예술로 들어왔을 때 작가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좀 다른 시선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즐거움까지 좀 누릴 수 있는. 강미선 작가의 개인전 수묵 쓰고 그리다는 서울 종로구 금호미술관에서 내년 2월 6일까지 전시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힘쓴 대학생 우수불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혜 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안현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해 우수불자 16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안 회장에게는 장학금 1,000만 원, 김대엽 불자 등 15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됐고 총 2,5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범혜 스님은 대불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불자를 선발했다며 한국 불교가 보다 젊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충효 범신장학회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와 몽골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남해 무량암 범신 스님은 지난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충효예대상 시상식에서 에티오피아 유학생 5명과 몽골 유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범신 스님은 3년 전부터 김상진 에티오피아 명예총영사와 책터 우너르자아 몽골 총영사의 추천을 받아 대학생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충효예대학 유진수 이사장은 스님의 이러한 뜻을 높이사 이날 충효예 훈장패를 전달했습니다. 범신 스님은 한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성장해 본국과 한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동체 대비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어제 관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해인사 소임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함께한 행사에서 관내 에너지 빈곤층 8가구에게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해인사 사회국장 일휴 스님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인 스님들과 자비 나눔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 이웃을 위해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인사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대상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연탄을 포함해
총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화엄사말사 부산 해동용궁사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해동용궁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주지 연규 스님과 기장군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자비 햇살 2,650kg과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규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에 십시일반 도움을 준 신도들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부처님의 자비심과 함께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해동용궁사 홍보대사인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 김지욱 선수가 함께했으며 전달된 자비의 쌀은 기장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구입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말연시 계획 다들 정하셨나요? 2022년 이민년 시작은 고즈넉한 사찰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준비한 동지와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연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한적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동지와 새해를 맞아 준비한 특별 템플스테이입니다. 총 141개 사찰이 참여해 사부대중에게 의미 있는 연말연시를 선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동지를 맞이해서 벽사진경의 의미를 살리고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로 송구영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동지맞이 템플스테이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팥죽시식, 새알심 빚기 등 앞귀를 쫓고 새해를 준비하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새해 1월 21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해맞이 템플스테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타종을 체험하며 한 해의 근심을 날리고 고즈넉한 산사에서 이민년 일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08배 명상, 해맞이 포행 등 사찰마다 특색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사부대중이 특별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위로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찰에서 새해를 맞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통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누구나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박 2일 참가비를 10,000원으로 당일은 5,000원으로 할인합니다. 참가 가능 인원은 선착순 5,000명으로 참여 사찰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중하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23일 계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과 라면 등 5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중하스님은 계룡면에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조금이나마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인규 계룡면장도 매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신원사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주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최근 경내 템플스테이관에서 불기 2565년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2,600여 명의 동문들을 대표해 신경식 총동문회장은 각 기수에서 추천한 지역 모범생 5명에게 장학금을, 불교대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자랑스런 동문상과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신경식 총동문회장은 우리 동문회는 산악회와 자등명 출판 편집위원회 등을 배출해 지난 28년간 지역사회와 전법 포교 활동에 이바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장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동문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불자로서 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코리아 부디즘 스토리 유튜브 공모전 금상에
스리랑카인 사미라 라상가의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유튜브 공모전에 금상 1편과 은상 2편이 당선됐습니다. 스님과 인터뷰로 외국인에게 한국 불교를 친근하게 소개한 스리랑카인 사미라 라상가의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이 금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소개한 리투아니아인 원보 스님이 불교가 어떻게 한국으로 왔을까요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인사와 장경각을 베트남인의 시선에서 자세히 설명한 심동 스님의 해인사 소개가 뒤이어 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5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